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희로 작가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난번에 출연해 주셔서 이 영상이 정말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핫해지셨는데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뭐 사실 제가 작가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기자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지난번에 나와주셔서 영상이 상당히 또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아직도 이제 또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신문 문희로 기자고요. 증권사를 5년 다니다가 이제 매경 기자로 20년, 그래서 총 25년 투자 현장 경험이 있고요. ETF 투자의 모든 것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작가라는, 또 방금 말씀하신 작가라는 부속 캐릭터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 머니쇼 취재팀장으로 2020년부터 이렇게 해서 올해도 있으니까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뷰티풀 채널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매일경제신문 기자를 또 오래 하셨지만은 이제 이 책이 ETF 투자의 모든 것,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또 이렇게 뷰티풀 채널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SPY보다도 저렴해서 가성비가 좀 있는 그 새로운 어떤 ETF SPLG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비용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의 반응이 굉장히 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도 접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SPLG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가님이 좀 소개를 해 주시죠. S&P 500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추종하는 ETF죠.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스파이를 만든 자산운용사가 만든 저렴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렴이 버전. 예.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이면 스파이는 한 9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100만 원 가겠죠. 스파이는. 그래서 너무 비싸니까, 한 주당 가격이 비싸니까 이제 같은 운용사에서 싸게 만든 거고요. 정말 잘 불러주셨어요. 이게 그 사이에 제가 뷰티풀 채널과 다시 나온 그 사이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티커명이라고 하는데 주식명이 SPYM으로 바뀌었습니다. SPYM. 네. SPLG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체크해보니까 올해 한 15% 정도 올랐는데요. 평균 이제 S&P 500이 100년 평균으로 연 10%씩 올랐잖아요. 복리 기준으로 계속 그렇게 올랐는데 올해 이미 초과 달성해서 고점 부담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제가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품을 더 낮은 가격,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액면분할하는 것을 사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가 S&P 500을 사실상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코어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핵심. 그래서 이걸 먼저 깔아놓고 그다음에 한번 본인의 성향에 맞게 ETF나 혹은 주식들을 추가해봐라 라고 출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 출발선은 SPLG, 즉 SPYM으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SPYM의 현재 최근의 주가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보다는 덜 올랐고요. 당연히 이제 최근에 워낙 코스피가 뜨거우니까. 불기둥처럼 올랐고요. 이거는 이제 평균적으로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평균 10% 오르는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좀 덜 위험한 자산. 이건 ETF니까. ETF는 이제 분산 투자잖아요. 500개 기업에 분산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미국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나스닥 100도 있고 뭐 러셀 2000도 있는데 그 중간 정도의 위험과 수익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 초년생의 직장인,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조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사회 초년생 분들이 그러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만 꾸준히 여기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한 20년, 30년 이렇게 모은다 그러면 나는 다른 노후 준비 안 해도 노후 걱정은 끝날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가님이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네. 노후 관리에 또 전문가시니까. 근데 이제 일단 제가 계산해 보면 이제 매달 50만 원씩 SPYM, SPLG 요거를 이제 꾸준히 사면 연평균 수익률이 중요하겠죠. 이게 복리로 그렇죠. 불어나니까 한 10%를 가정했을 때는 연 한 3억 원 정도 되고요. 15%대는 한 7억 원 되니까 이거는 본인의 본인이 그리는 노후에 맞춰서 보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3억 원이면 충분하다. 이제 돈출남 채널에서도 언급을 하시는데
이거는 자신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노후 생활비를 쓰는지도 네. 차이가 나야 있고.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 복리 기준으로 한 13억 정도 제가 되는데 계산했던 3억이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 만약에 13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네. 400만 원 이상 뭐 예를 들면 가장 안정적인 배당주에 넣어놓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로만 원금 훼손하지 않고도 한 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렇죠. 네. 네. 쓰면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이 그 작가님이 추천해 주시는 이 ETF를 통해서 정말 사실 30년이라는 장기 투자를 진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아마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이건 굉장히 유명한 ETF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많죠. 왜냐하면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S&P 500보다는 나스닥이 일단 상승률 면에서는 조금 높기 때문에 S&P 500보다 나스닥이 성장률이 조금 더 좋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S&P 500보다는 나는 나스닥에다가 QQQ에다가 거의 좀 몰빵 전략을 하겠다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주변에 보면은 그냥 아예 S&P 500은 안 쳐다보고 QQQ에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작가님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은 뭐 비슷한 투자 개념이거든요. ETF 자체가 분산돼 있기 때문에 몰빵 투자를 해도 될 만한 게 바로 ETF가 되겠죠. 그래서 QQQ는 이제 금융회사가 아닌 기술 기업, IT 기업, AI 관련주로 상위 100곳으로 구성되는 게 이제 나스닥 100. 그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게 QQQ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QQQ는 IT 비중이 55%.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S&P 500은 금융, 경기 소비재,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아서 이게 더 분산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QQQ 자체가 몰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본인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IT 기업으로 100개 몰빵을 해 내가 온 재산을 하겠다. 그거는 이제 분산 투자와 약간의 그 리스크를 거는 거의 중간 정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개별 종목에 몰빵하겠다보다는 훨씬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S&P 500에도 있고 나스닥 100 그러니까 QQQ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SPLG도 있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이제 중복이 돼 있으니까 이건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이걸 레버리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배 레버리지. 그래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동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동시에 2배 레버리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ETF는 몰빵 투자가 덜 위험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2달도 채 안 남았고 네. 이제 아마 이 시점쯤 되면은 아마 여러 뭐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내년 경제 전망 뭐 이런 걸도 많이 전문가님들한테 물어보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물론 이제 대표님은 뭐 실물 경제보다는 이제 자본 시장을 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내년도의 경제 국면 그리고 자산 시장이 올해 사실 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뭐 특별한 변수 뭐 예를 들면 그 관세 협정 무효화라든지 뭐 이런 대형 이슈만 아니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도 주식 시장이 성장할 걸로 당연히 이제 예측을 하실 텐데 올해보다는 성장세는 둔화될 거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성장은 하나 조금 둔화될 것 쪽에 힘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다 올해 정도 수준으로 어쩌면 계속 성장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이상 할 수 어떤 쪽에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성장은 하겠지만 올해보다 혹은 지난 몇 년보다는 조금은 둔화될 수 있겠다. 둔화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왜냐면 그러나 하락이라든지 뭐 후퇴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하락이나 후퇴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예전부터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워낙 많은데 그게 지난 몇 년 사이에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것 같고 지난 한 10년 동안 보면 거의 예외적인 시장 중에 하나가 2022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몇 가지 그 악재가 동시에 닥쳤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했죠.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무역 봉쇄가 되면서 물동량 마비됐고 금리 올리고 금리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퍼펙트 스톰처럼
막 정신없이 사실 모든 자산 가격을 다 끌어내렸었는데 뭐 그 정도의 퍼펙트 스톰이 다시 발생할까?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새로운 전염병이 돈다라고 하더라도 예전 같은 대응은 안 할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극단적인 대응은 안 할 것 같고 뭐 지정학적 분쟁은 지금 사실 사라져가는 단계인 거고 미국 경기 둔화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아직 그게 뭐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진 않고 혹시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시장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정도는 네,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이 물론 대표님이 이제 시장을 관찰하고 있으실 때는 아니지만 워낙 옛날 얘기긴 하나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뭐 나스닥 지수 거의 70% 이상 하락하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옛날에 어떤 역사적인 그런 걸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 시장이 거의 한 13, 14년 만에 회복이 됐는데 맞습니다. 혹시 미국 주식이 AI가 대세라고 해도 내년에 혹시 경기 침체 우려나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을 살짝 받았다. 그때 이렇게 조정 기간이 길어지는 시나리오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답을 먼저 드리면 이유가 사실 비슷하죠. 닷컴 버블일 때랑 뭐 AI 버블일 때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때 그 기업들도 그렇고 지금 AI 빅테크들도 마찬가지고 사활을 걸고 있어요. 내가 이 시장에서 선점을 해야 된다. 거의 그렇죠. 전쟁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올인으로 쏟아붓고 있는데 다른 건 뭐냐면 사실 이건 뭐 많이 다른 분들 얘기하시겠지만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때의 밸류에이션은 설명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죠. 사실 기대감으로. 퍼가 막 100이 넘고 막 이런. 100, 뭐 한 3, 400도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도 뭐 그런 기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 사실 불과하고요. 뭐 대표 주자로 보통 많이 불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맞으면 지난 한 5년 동안 봤을 때 지금 과거 한 6개월 정도 밸류에이션이 제일 낮을걸요? 오히려 퍼가 좀 줄어들고 있죠.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현실적인 지금 기업 실적이 완전히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충격은 크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분들은 이제 뭐 상호 출자 얘기도 나오고 또 뭐 감가상각 연한 바꾸는 거 문제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큰 이슈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만큼 사용할 수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제 그 상각 연한을 조정한 것 뿐이지 이게 뭐 회계 부정의 그 의도를 가지고 한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이야기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닷컴 버블 때와는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가 굉장히 큰 기업들도 있지만 뭐 사실 대부분의 가장 뭐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자체가 지금 기업의 주가와 함께 주당 수익이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그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올해 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계절적 이슈일 수 있죠. 전통적으로 뭐 산타랠리라고 그래서 요맘때면 또 주가가 또 잘 가는 기이기도 하니까 요맘때 꼭 좀 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ETF 상품을 추천하자면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사실 이건 제가 ETF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연말에 그 계절성이 나타나는 거 대표적인 것 중에 은행주들이 좀 있어요. 은행주들. 왜냐하면 은행주들 같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대표적인 배당주들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락 이슈도 있을 맞아요. 수 있고. 배당락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주 ETF를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미국으로 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최근 금융주들이 뭐 굉장히 좋잖아요. 실적들도 사실 잘 나오고 있어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선 사실 아직 투자가 좀 어렵긴 한데 저는 내년부터 정말 크게 바뀔 그 시장 중에 하나가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뭐 비트코인 엄청 빠지고 괴롭긴 하지만 그 올해 6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통과시킨 법안 중에 하나가 미국의 401k 퇴직연금 안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가능하게 허용을 시켰어요.
근데 아직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법안이 바뀌면 실제 미국의 퇴직연금 안에서 가상자산 혹은 신규로 투자 가능한 자산금이 투자되기까지 보통 1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아,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품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제 여기 조정할 것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이번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예상하기를 한 9개월 내외 정도 걸릴 것 같다. 훨씬 더 빨리. 왜냐하면 워낙 관심이 미국에서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상자산 혹은 관련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뭐 제 눈에는 박앤세일로 보여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군들은 뭐 변동성은 크겠지만 내년에 401k가 정말 도입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ETF화되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지금부터 좀 가지시면 좋겠다.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뭐 기본법들이 이제 발의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뭐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좋은 상품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말씀을 우리 해주셨는데, 오늘 대표님이 사실 뭐 한국에 계신 건 아니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고 홍콩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렵게 모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국에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영상을 찍는 이 기준으로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에 이제 그 팩트 시트를 발표를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게 미국이 이제 인가를 해줬다.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뉴스로 잠깐 봤는데 지금은 아직 뭐 이 언론 관련된 보도들이 아직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게 국내 주식에서는 요런 뉴스들이 뭐 이렇게 좀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다가오는 산업군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뉴스 보셨죠? 네. 솔직히 잘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다가오는 산업군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이제 그 조선 관련한 전후방 쪽 이제 그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 군수 쪽 사실 방산, 조선, 네. 원자력. 원자력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 그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한국이 주식시장이 예전부터 많이 가지고 있었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했잖아요. 네. 최근은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남북 간의 대치 상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전쟁에 대한 위협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완전한 비대칭적인 전력이 한국에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요인 중에 하나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좀 확대 해석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네. 제가 아주 좀 약간 지엽적인 걸 물어봤는데 대표님은 답을 조금 넓게 해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핵 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걸 승인해 줬다. 그리고 그 관련된 산업 네. 뭐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잠수함을 건조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방산. 원자력 네. 또 그다음에 방산 이런 쪽. 그런데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이런 것들이 이 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북한과에 있어서 약간 비대칭적인 전력인데 우리가 만약에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운용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힘의 균형이랄까 이런 게 맞춰지니까 전쟁의 위험은 뭐 다소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또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1월로 접어들었고 이제 뭐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도 그렇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이제 산타 랠리 연말에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랠리가 있는데 이 산타 랠리에 누구나 올라타고 싶은 마음 간절할 텐데 올해 가기 전에 야 요거는 꼭 좀 우리 포트에 담아놔야 된다라고 하는 ETF가 있다면 작가님이 어떤 ETF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히 세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세 가지. 예. 네. 제가 깐부 치킨을 먹는 그 엔비디아 젠슨원과 그 국내 이재용 회장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확실히 그 AI에 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수 자체도 AI 관련 ETF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깐부들이 보면 젠슨화에 껴 있잖아요. 네. 절대 이제 국내 반도체로만 올인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 잠깐 놓쳤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면 그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라는 ETF가 있습니다. 제가 뭐 앞에 이름은 얘기 안 하겠고요. 그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한국형. 예.
친절하게 우리는 이름에 다 쓰잖아요. ETF는. 그래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를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국내 상장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제일 크다고 하니까 하시면 되는데 들어가 있는 종목들 보니까 하이닉스가 비중 1위고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HBM 세계 글로벌 넘버 원이니까. 그리고 AMD 최근에 주목받은 AMD도 있고 브로드컴, 퀄컴 이런 50곳에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에 분산 투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떤 섹터 AI 안에 어떤 뭐 다른 것보다도 약간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교차로 담아서 뭐 나름 분산 투자의 네. 느낌을 만든 거네요. 네, 그래서 네, 한국형.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주목 못 받았으니까 혹시 저평가 ETF를 찾는 분이라면 이거 네, 보시면 네. 되고요. 그 반도체나 AI ETF가 없으면 이제 막 말씀드린 대로 담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역발상으로 진짜 인기 없는 애들 중에 슈드 같은 거 그리고 한국형 슈드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담을 수 있으니까 뭐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뭐 이런 것들 주가 오히려 지금 이런 불장인데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평 이거는 배당 성장주니까 배당 현금으로 중요하신 분들이 저 낮은 가격에 사시면 배당 수익이 높아집니다. 최근에 상대적으로는 수익률이 좀 이렇게 소외되는 측면이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도 뭔가 저평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말이면 배당락 같은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뭐 이런 걸 담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거를 꿀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우리 홍콩에 계시지만 당연히 뭐 세계 여러 장을 다 보실 텐데 국내 주식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8개월 뭐 10개월 만에 거의 뭐 100% 또 SK하이닉스는 20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런 코스피의 불장 정말 이끄는 게 바로 이제 반도체 섹터고 결국은 이 두 회사가 미국의 AI 산업에 어떻게 보면 숟가락을 좀 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총이 전체의 25-30%에 가깝다고 합니다. 반도체 성장의 수익을 이제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성장 이 수익을 그대로 내가 가져가려면 어떤 ETF를 해야 될까? 뭐 반도체도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좀 헷갈리는데 네. 어떤 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최근에 봤던 상품이 그 코덱스 AI 반도체라는 ETF가 있더라고요. 코덱스 AI 반도체. 네, 이 예. 상품 같은 경우가 보면 그 안에 대표적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반도체 그 서플라이 체인까지 한 번에 다 투자할 수 있는 네네네. 것 같아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모든 종목을 다 공부하고 투자하기는 그렇죠.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스켓으로 뭐 지수를 따라서 가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실 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반도체는 이제 조금 주의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사이클이 좀 있어요. 경제에 따른 사이클이 좀 있어서 뭐 타 섹터 대비 변동성도 조금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내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처음부터 좀 이제 공부하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 뭐 관련해서 맞아요. 이런 영상도 많고 지금은 반도체가 굉장히 좀 화랑인데 이 사이클이 사실 작년부터 조금 올해는 반도체 메모리도 그렇고 좀 가격이 개선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사이클이 있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이 사이클의 정점은 언제쯤이고 언제쯤 그러면 약간 다시 조금 수요가 주춤하고 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게 보통 그 반도체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기가 아직 화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가 뭐 모종의 이유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조금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사실 그때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반도체 그 사이클을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게 뭐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AI 투자가 지금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사이클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좀 굉장히 강한데, 근데 그게 지금 반도체 굉장히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딱 하나 보셔야 되는 거라고 하면 미국 GDP가 좀 꺾이는 구간. 이 그때가 눈으로 관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나머지 기업들의 투자도 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쇄작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위험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현재로서는 사실 그렇게 그런 시그널이 크진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네. 그 아까 저희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뭐 올해까지는 아니겠지만 내년도에 네.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는 연방 대법원의 이제 그 관세 관련된 뭐 합법이냐 적법이냐에 대한 판단. 네. 또 하나는 내년에 이제 좀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경기 침체 우려가 사실 이제 약간 AI를 버블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입에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관세 영향으로 내년에 물가가 그 지금 뭐 셧다운이 좀 풀리긴 했는데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는 풀렸는데 몇 달 동안 이게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물가 자료라든지 고용 자료라든지 이게 발표가 안 됐는데 이게 좀 상당히 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나타나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AI 섹터 중에 반도체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사실 있어요. 이게 물론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죠. 지켜봐야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시나리오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 아무 문제 없는 거고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반응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바로 네. 반응하진 않는다. 네, 왜냐하면 그때 사실 뭐 데이터를 세부 내역을 좀 뜯어봐야겠지만 그 연방 정부가 셧다운하면서 사실 공무원들 임금 지급도 못했고 뭐 아무래도 공무원이 미국에서도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쪽에서 소비가 줄어들었다라는 논리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돈을 좀 안 줬으니까 네. 소비를 못했다. 사실 이번에도 항공 관련해서 항공 관제사들 미국에서 항공 관제사들이 공무원인데 그분들이 40일 이상 돈을 못 받으니까 부업 뒤로 갔거든요. 우버 운전하고 거기서 공항에서 나와서. 근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데이터는 혹시나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와도. 크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 번 더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이 좀 우려 섞인 반응을 할 것 그렇죠. 같기는 해요. 오히려 대표님 얘기는 그렇게 우려가 돼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이다. 맞습니다. 네. 그때 사실 미국 주식이나 이런 어떤 메가 트렌드 산업에 주식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한테는 찬스가 될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꼭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는 현금을 그냥 예적금에 넣는 분들도 여전히 많은데요. 예적금을 대신할 만큼 안정적으로 배당이 따박따박 나오는 ETF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도 예적금만큼 안전한 ETF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예적금은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지만 ETF라든지 주식은요,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과거의 백테스팅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럴 것이다 많이들 얘기하지만 누구 하나도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완벽하고 원금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은 무엇이냐. 그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에서 작년도 초에 발굴했던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재 441640으로 유명한 종목인데요. 저희가 작년도 발굴했을 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몰랐던 상황인데 저희가 매달 이 월배당 ETF를 엑셀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보석을 발굴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저희 커뮤니티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셨던 종목인데 지금에서야 대부분의 대중에게 알려진 상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기가 있는 상품이 반드시 좋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인기가 없다고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작년도에는요 인기가 없었는데 지금 인기가 많은 상품이죠. 그럼 왜 인기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자료는요 보물창고입니다. 저의 성장과 배당을 책임져주는 실제적으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의 배우자, 저의 가족 그리고 저희 누나까지 모두 다 ETF 배당 투자에 올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토탈 리턴을 챙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연 예상 분배율, 그리고 지난 10월 달, 9월 달은 얼마큼씩 분배금을 지급해 주었고 이 분배금이 매달 너무 큰 변동을 주는지, 아니면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평생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꾸준히 지급해 주는지, 그러한 것들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다 체크를 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은 분배금, 배당금을 포함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아래에 제가 하트라고 표시해 둔 종목 중에 하나가 441640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이죠. 지난 10월 달에는 주당 93원 0.73%이고요. 9월 달에는 주당 92원 0.78% 정도 분배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럼 최근 1년 기간 동안에는요, 해당 ETF는 연간 분배금 포함해서 약 20%의 성과를 준 ETF입니다. 그러면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하고 저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요, 여러분들 작년도에 국내에서 열풍을 불었던 ETF인 거 다 아실 겁니다. 1년 누적 기간의 성과는요, 약 4%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커버드콜 ETF인 441640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는요 20%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커버드콜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을 배제를 했다면 이런 성과는 제가 잡지 못했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쁜 상품은 없습니다. 투자자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덩이가 되는 것이고, 그냥 무차별적으로 프레임에 걸려서 안 좋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상품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올 초에 미국 관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는요 약 30%대 폭락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약 20%대, S&P는 약 15% 정도 수준에, 슈드는 약 10%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ETF는 과연 몇 프로 정도 하락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해당 ETF들이요 S&P보다 적은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슈드의 하락폭과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슈드가 하락장에서 하락을 방어를 잘해줬기 때문에 슈드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커버드콜의 경우에도요 하락 방어를 잘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죠? 상승장 때 상방도 잘 따라가줬다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커버드콜이 여러분들 이렇지는 않아요. 절대로 이렇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트로 표시해둔 그런 상품들 중에서 선별을 한다면은 장기적인 장우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이펙 이후 젠슨왕이 국내에 GPU 26만 장 공급 약속을 하면서 전력 수요 폭증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ETF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AI 관련해서 이제 전력 수요의 증가 때문에 크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전력 SMR 원전 관련된 ETF들이 있고요. 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쪽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국내 상장 국내 ETF의 경우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에 각각 20%씩 비중을 담고 있는 이 코덱스 K 원자력 SMR ETF가 있습니다. 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 현대일렉트릭에 각각 비중을 25%씩 총 약 75%의 비중을 담고 있는 타이거 코리아 AI 전력기기 탑3 플러스라는 ETF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런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보겠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 ETF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또 미국도 AR이 이끌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 미국 ETF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가 있고요. 또 최근에 상장된 타이거 미국 AI 전력 SMR ETF 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초보자분들에게는
조금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ETF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더 특히 그런데 예적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당연히 갖게 되는데 주식 투자는 이제 처음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저변이 많이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이 변동성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무섭다. 그러니까 투자 성향 자체가 이제 리스크를 좀 테이크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투자는 하고 싶은 열망은 있고 그러나 투자 성향 자체가 막 공격 투자형 아닌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 입문과도 비슷한 ETF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투자 입문과도 비슷한 ETF가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투자하면서 수익도 버셔야 되고 그렇죠. 변동성도 낮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다 갖춘 상품은 제가 봤을 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채권형이나 금리형 같은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금리형은 금리가 더 떨어지면 매력도가 사실 더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에. 채권형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변동성이 높았을 때 사용할 만한 전략 중에 하나는 저는 커버드 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버드 콜. 왜냐하면 그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커버드 콜 ETF 시장 단독으로만 보면 지금 사이즈가 한 220조 원 정도 돼요. 2021년 한 5년 전하고 4년 전이죠. 4년 전하고 비교하면 규모가 거의 100배 가까이 컸어요. 근데 이렇게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하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그거를 버티는데 그냥 투자하면 변동성을 다 맞아야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변동성 속에서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현금을 주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 투자를 장기로 할 수 있는 저는 큰 유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커버드콜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전 매력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뭐 운용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19년 이전과 이후 시장은 완전히 다르다. 뭐가 달라지냐면 코로나 이후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역시도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의 참가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게 되죠. 네네.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사실 커버드 콜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콜옵션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야 비싸져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콜옵션을 매도했을 때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커버드 콜이에요. 뭐 다른 전략도 많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뭐 모든 커버드 콜이 다 잘 운영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상품들이 많아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커버드 콜이 부쩍 더 많아지는 맞아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마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놓친 게 있어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시장에 지금 AI 섹터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실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제 유일한 변수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살짝 언급했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의 이 관세, 상호 관세 협정이 상호 관세가 결국 합법하냐 불법이냐에 관련된 판단. 이게 사실 AI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나요? AI는 대답을 이제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만 내가 얘기를 해라 했더니 무효화 판결이 날 가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또 AI는 아마 그러니까 이 AI가 그 여러 언론을 학습하다가 약간 좀 민주당 쪽 언론을 학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대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행정부는 이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다시 토해내야 되고 이러면서 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시장에 생긴다 그러면은 국채 발행이 굉장히 급격히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런 일이 만약에 진짜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뭐 단기 국채겠죠.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한다. 이런 일이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미국 주식 시장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국채 발행이 사실
늘어난다라고 하면 뭐 이론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사실 금리가 요구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올라가죠.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단기 국채보다는 사실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10년물 국채가 10년물. 사실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완전히 지금은 뭐 확률은 알 수 없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미국에 왔다라고 하면 10년물, 30년물 국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2기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그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실 뭐 세계 경찰 이런 의미로 좀 많이 봤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미국이 나머지 나라들과의 관계를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바꿔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는 다른 질서, 다른 헤게모니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걸 토해내고 미국 재정이 악화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사실 많이 들고 있던 미국 국채를 손절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또 사실 또 폭락하면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데 아마 대혼란이 사실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단기적으로는 정말 올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혼란을 지금까지 미국의 연준의 그 행보들을 보면 아마 시장의 충격, 특히 채권 시장의 충격이 왔을 때는 거의 100% 연준이 개입을 해요. 주식시장 충격은 개입을 잘 안 하지만 채권 시장 충격은 개입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뭐 반등을 또 이뤄내지 않을까. 사실 이것도 제가 너무 뭐 빠지면 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말이 사실 답정너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개입한다라는 의미는 시장 금리가 그렇게 급등을 했을 때 그걸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쓴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죠. 네, 양적 그러면 완화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시간의 문제이긴 하나 그것을 연준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안정화시킬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때가 또 주식시장의 혼란기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원화 가치가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많이 올랐는데 보통 과거 같으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좀 낮아지는 성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잘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작가님 얘기해 준 것처럼 원화 가치가 녹아내리는 거 아닌가 해서 원화보다는 아무 거라도 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부동산도 사고 금도 사고 주식도 사면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약간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시기에 예적금 현금 넣는 것에 대한 위험성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우리가 자금을 활용해야 되니까 아주 굉장히 작은 돈은 뭐 예금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예금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투자를 가져가야 된다. 그 기준선은 어느 정도로 작가님 보실 수 있을까요? 뭐 저보다는 이제 유명한 분들의 그걸 포트폴리오 얘기하면 뭐 워런 버핏이 지금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5% 정도 15%.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에서 15%. 내가 한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은 뭐 한 1억 1억 5천은 뭐 예금으로 좀 활용을 하지만 네. 한 8억 5천 정도는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딱 느낌이 오네요. 네. 아마 근데 이제 뭐 제가 늘 돈줄남 때도 얘기하지만은 아직 뭐 5천만 원도 못 모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당분간은 조금 돈을 모으는데 집중을 하지만 5천 1억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작가님 말씀처럼 상당히 일부의 활용 자금 제외하고는 좀 투자를 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상장 ETF 중에 예적금처럼 그러니까 나는 ETF가 안정적이고 분산 투자고 다 좋은데 성향상 너무 안정지향형이라 투자를 안 하기는 또 좀 그렇고 그렇다고 좀 이렇게 투자라는 거에 대한 꺼리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좀 안정적인 ETF 안정지향형의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분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책에도 이제 SGOV 그러니까 미국 SGOV ETF 이름인데요. 미국 초단기 채권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위험 자산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만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미국이 그 사이에는 안 망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찾아보니까 한국형도 있더라고요. 한국형 SGOV.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 상장 ETF 해야지 절세 계좌에 넣을 수 있으니까 SGOV는 이건 사면
절세 계좌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해외 상장이니까. 이걸 절세 계좌로 담으면 되시는데 바로 이제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출시된 신상이고요. 배당률이 2%고 출시 이후에 수익률이 1.8%니까 총 수익률이 한 3.8% 하면 예적금보다는 낮죠. 예적금보다는 낮고, 거의 2배 수준이네요. 네, 투자하는 기분도 들고요. 근데 이런 거를 해보면서 뭔가 투자에 대한 감을 좀 익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좀 액티브한 걸로 간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작가님 눈빛만 봐도 이런 얘기를 딱 하신다라는 느낌이 와가지고. 유튜브와 카페에서 초등학생 자녀분의 ETF 투자 이야기도 공개해 주셨는데요. 따님분처럼 초등학생 수준의 주린이가 30에서 50만 원 정도씩 소액으로 모아가기 좋은 ETF는 어떤 게 있을까요? 또한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저희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에 저도 처음에는요. SCHD 그리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ETF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목을 정리를 했고 저의 딸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 부티풀 구독자님들은 겪지 않으시도록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슈드도 정말로 좋은 상품이고 S&P도 정말로 좋은 상품인데요. 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요. 나스닥급, 공격수급으로 투자해 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투자의 경험이 별로 없어서 안정적인 슈드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도 없고 사업소득도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로소득도 생기고 사업소득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10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하는 자금에 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투자할 자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이 적은 초등학생이더라도 공격수 위주로 투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던 건데요. 먼저 초등학생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실 경우에는요. 무조건 증여 신고를 하시고요. 또 하나 부모님이 보유하고 계신 국내 상장 미국 ETF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자녀에게 절대로 증여하시면 안 됩니다. 왜 종목을 증여하시면 안 되냐면은 증여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부모님이 배당 소득세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매도를 하지 않고 종목을 증여했는데 부모님이 배당 소득세가 발생한 다음에 증여가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자녀가 갖고 있는 주요 종목은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이렇게 나스닥하고 S&P 위주로 갖고는 있지만 최전방 공격수라고 얘기하는 빅테크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거기에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라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를 보유하고 있냐면요. 저희 자녀는 현재 미국 주식 개별 종목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학개미 많은 분들이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팔란티오, 오라클 이런 종목들을 직투로 많이들 투자하시는데요. 저희 자녀는 그런 종목들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는요.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25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달 리밸런싱을 해주는 ETF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의 자녀는 단돈 지금은 한 주가가 2만 원 정도 될 텐데 주당 2만 원으로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간접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를 투자합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나 테슬라 엔비디아로 서학개미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분들이 돈을 벌면은 저의 자녀도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즉 포모도 방지되고요. 그래서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는 꼭 하나 포트에 넣어 두시면은 포모 형성도 없고 서학개미 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을 간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S&P 500하고 나스닥100보다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가 최근 2년간 성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24년도 국내 상장되어 있는 전체 ETF 중에서 수익률 1위가 바로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입니다. 그 정도로 작년에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 월배당 ETF 중에서 그 배당 수익률이 그 제피처럼 또 좋은 ETF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걸까요, 그게? 이제 코덱스에서 만든 이제 미국 배당 커버드 콜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은 요즘은 거의 커버드 콜로 네.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것 같아요.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고 월 배당의 연 9%까지 나오니까 이 이제 ETF도 자산이 다 투명하게 공시가 되잖아요. 비중 1, 2위가 각각 VOO와 D보입니다. VOO는 S&P 500을 추종하는 해외 상장 ETF. 네. 뱅가드에서 나온 거. 예, 맞습니다. 뱅가드. 그러니까 V가 이제 뱅가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D보는 이제 S&P 500을 완전 추종한다기보다는 배당이나 퀄리티 중심의 액티브 전략을 취합니다. 여기서 액티브라는 거는 주가 상승에 좀 더 갖는다는 얘기예요. 커버드 콜 비중을 약간 제약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더 많이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D보가 2위 비중이니까 이게 어떤 성향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요즘 강남 ETF라고 유명한데 요거는 이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더 높으니까 연 11%의 배당률을 추구합니다. 여기도 경쟁이 치열하게 붙어서 이 11%는 매니저의 역량입니다. 이걸 추구하는 거지 이걸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상장 ETF 중에는 사실상 이런 거를 거의 보장하는 ETF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 추구를 한다. 예, 옵션 매매 전략이 옵션 인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운용사에서 7%짜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유지하기 어렵다고 해서 7%짜리 나왔으니까 우리가 코스피 200을 이렇게 옵션 전략을 취하는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 7에서 11% 정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그리고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맞습니다. 요거를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주와 성장주를 골고루 가져가고 싶다.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몰빵 투자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데 배당주와 성장주를 좀 골고루 이렇게 담고 싶다.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을까요? 작가님 말씀해 주신다면. 책에는 이제 닥치고 슈드와 QQQ로 은퇴하기 이런 게 있습니다. 오래 투자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조합은 없겠죠. 슈드는 이제 배당 성장, QQQ는 아까 나스닥 100의 핵심적인 그 성장주. 그래서 이를 섞으면 배당이 성장하면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까지 같이 놓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책에는 이제 이 슈드와 QQQ의 비율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예. 한번 참고하시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그 책의 310페이지에 그거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언뜻 들으면 슈드와 QQQ를 50대 50으로 생각을 놓고 기본을 그러면은 뭔가 성장에 내가 조금 더 힘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QQQ를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내 현금 흐름 쪽을 조금 더 선호한다면은 슈드를 높이면 되는 거죠. 네, 요건 아마 그 책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비율에 관련돼서도 책에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모든 것, 요 책을 또 조금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ETF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길어진 노후, 아까 우리 대표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길어진 노후에 대한 어떤 준비로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평균 퇴직금이라는 게 뭐 1억 안팎이라고 합니다. 노후에 이 돈을 한 10억까지 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자산을 불리고 싶다. 이 퇴직금 1억을 가지고 이분들은 뭐 좀 조금 장기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10억까지 키우겠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상품에 넣어놔라 이렇게 딱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1억에서 10억 만드는 거는
공격적인 계획이긴 합니다. 우선 10배니까요, 사실. 그렇죠, 예. 이게 계산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은퇴까지 20년이 남았다. 20년. 그러니까 추가로 불입을 안 한다는 가정에서 1억을 딱 넣어놓고 20년. 20년 하면은 연평균 12%를 벌어야 되고요. 10년 남았으면 연평균 25%를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은 사실 답이 아니에요. 답은 아니죠. 채권이나 뭐 예금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 수익률을 낼 맞출 수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고 조금 괴롭더라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사실 뭐 현실적인 수익률을 좀 찾아야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12와 25% 절반 뭐 한 17% 8% 정도 내는 이제 투자가 뭐가 있나라고 보면 S&P 500은 조금 모자라요. 네, 그거보다는 안 돼요. S&P는 보통 한 10% 초반대 기대 수익률이 있으니까. 나스닥 역시도 사실 그거보다 조금 모자라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2% 정도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데 20년 걸린다. 12%가 필요하다면 12% 정도는 되지 않나요? 12%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보다 높은 수익률은 사실 좀 힘들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조금 10년짜리로 간다. 25%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주도주 투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주도주 투자가 많이 필요해서 지금 뭐 S&P 500과 나스닥 중에서 놓고 보면 당연히 나스닥이 훨씬 더 맞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S&P 500은 뭐 너무 좋긴 하지만 사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두 번째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이 너무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압축된 포트폴리오들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 AI 관련한 ETF들 그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있고 뭐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최근엔 사실 한국에서는 얘기가 좀 덜 나오긴 하지만 뭐 저희가 M7 얘기가 있었고 M7. 사실 M7 전에는 팡이 있었잖아요. 네, 팡이 있는데 그 미국의 이제 NYSE 뉴욕 거래소에서 팡 지수를 만들어요. 팡 플러스라는 지수를 만드는데 이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 1600% 상승했거든요. 16배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동기간 동안 보면 나스닥이 한 590%, S&P 500 한 300% 초반대 상승을 해서 결국 놓고 보면 뭐냐면 그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투자가 이제 특히 상승장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테마로 아래로 내려가지 마시고 테마긴 하지만 대형주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ETF들 뭐 반도체도 사실 지금은 그런 저는 테마에 들어간다고 봐요. 뭐 코덱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격가지로 너무 빠지지 않은 주도주 집중 투자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제가 근무했었던 뱅가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부합하는 상품이 MGC라는 ETF가 있는데 MGC 메가캡 ETF예요. 그래서 뱅가드 메가캡 ETF가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또 그 팡 관련해 가지고는 뭐 저희 쪽에서도 만든 상품이 하는데 FEPI라는 커버드 콜 ETF가 있거든요. 이런 게 주도주 가져가면서 커버드 콜까지 쓸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1억을 10억으로 만들려면은 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추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네.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10% 훌쩍 넘는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채널에서 월배당 500만 원 달성하고 아직도 투자 중인 ETF 2개, 이 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월배당 500만 원은요. 저하고 저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까지 저희 가족 3명이 합해서 월배당 500만 원이고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인적 분산을 한 거거든요. 얘는 배당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그리고 배우자, 자녀까지 연금저축 계좌를 모두 다 개설하면서 자산을 분산을 통해서 이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인적 분산을 먼저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 위주로 투자했냐면은 먼저 배당의 만장 성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트 종목 위주로 좀 많이 투자를 했고요. 또 하나 그런 종목을 투자하면서 이 배당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2X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2주 단위로 배당금만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2X 전략을 활용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성배, 배성, 배배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포트의 일부 성장주를 갖고 있는데 성장주가 너무 많이 좀 올랐다고 판단되면은 성장주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서 그 자금으로 배당주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성배 전략이고요. 또 배당주에서 나오는 그 배당금으로 또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그리고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배당금, 매월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이 배당주에서 하락장이니까 뭐 빅테크라든지 나스닥이 많이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배당금으로 성장주에 투자해서 낮은 가격으로 그런 성장주를 투자해서 가는 것이 배성 전략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은퇴를 앞두고 현금 흐름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경우에는 바로 배배 전략이 있습니다. 배당금으로 또 배당금을 주는 ETF에 투자하는 이런 배배 전략을 투자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최소한 제가 말씀드렸던 배당의 만장 성배 전략, 그 안에 TX 전략이 있고 그 아래에는 성배, 배성, 배배가 있다는 거,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서 종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매월 중순에 배당을 지급해주는 ETF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티풀 구독자님들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ETF들도요, 복동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미국 ETF들은요, 크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순서가 반도체 빅테크입니다. 간단하게 변동성이 많다, 최전방 공격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는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총 4개의 월배당 ETF가 있습니다. 이 중에 다 좋은데 다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종목이 100개, 200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ETF를 투자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ETF를 왜 투자합니까? 한 종목에 500개를 담고 있기 때문에 S&P 500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게 ETF 투자의 여러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A라는 종목도 좋고 B라는 종목도 좋고 다 좋아.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 끝에서 하트를 표시해 둔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트가 표시 안 되었다고 절대 나쁘다라는 거 아니니까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타겟 커버드 콜이 있고요.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 있습니다. 두 개 종목의 차이는요. 첫 번째, 연 예상 분배율이 한 종목은 10%, 한 종목은 15%, 요 차이가 있고 구성 종목은 거의 흡사합니다. 연 분배율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종목을 모두 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의 경우에는 상장이 좀 오래됐어요. 상장한 지 오래되어 왔고 제가 처음에 해당 종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서 보유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종목 위주로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최근 1년 기간 동안에 분배금 포함해서 37%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슈드랑 비교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비교 안 하도록 할게요. 네, 1년 누적으로 37%의 성과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커버드 콜이긴 하지만요.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년 성과는 없지만 올해 약 13%의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는 10월 중순 기준으로 제가 만든 자료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배당 쪽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ETF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1년 성과가 약 20%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되어 있는 라이즈 미국 고배당 다우존스 탑 10의 경우에는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비해서는 이 배당금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변동성을 갖는, 즉 변동성이 크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또 해당 ETF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순에 또 알짜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 이렇게 코덱스 200 타겟 이클리 커버드 콜이라든지 타이거 200 타겟 이클리 커버드 콜, 그리고 타코당이라고 그러죠.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전스, 또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 10,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아주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 또 국내 ETF 투자하신 분들께는 빼놓을 수 없는 ETF들입니다. 근데 제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국내 상장에 되어 있는 국내 ETF 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린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해 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으로 꼭 한번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망의 월말 배당 기준 ETF입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매월 초에 배당금을 지급해 줘요. 그래서 특히나 요 안에는요. 알짜 복동이들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테크 AI 최전방 공격수에는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연 예상 분배율은 약 15%가 됩니다. 최근 1년 누적으로 분배금 포함해서 약 40%의 성과를 보여준 월배당 ETF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이에요. 해당 ETF는 분배율이 레인지예요. 약 12%에서 20% 이렇게 레인지로 조금 제시가 되고 있고요. 1년 누적 성과로는요. 서프라이즈 하죠. 63%의 성과를 보여준 ETF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미국 빅테크 10개 종목을 담고 있는 ETF이고 두 번째 라이즈에서는요. 15개 종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구성 종목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어떤 종목은 테슬라가 비중이 많을 수도 있고 애플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오라클이 비중이 많거나 팔란티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는 그런 구성 종목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많이 담겨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월말 배당 기준이고요. 그래서 1년 누적 성과로 보면은 코덱스는 40%이고 라이즈는 63%잖아요. 똑같은 빅테크인데.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수익률 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S&P 500보다 나스닥이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러면 S&P 500이라는 상품이 나쁜 것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를 보실 때도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나의 성향에 맞느냐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가장 좋다면 거기에다가 전재산을 투입하면 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거기에 전재산을 국민연금도 다 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투자라는 것은요. 이론과 실전과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단단히 꾸려야 되고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이 자료 보실 때 왜 제가 코덱스에다가 하트를 표시했고 라이즈에다가 왜 삼각형을 표시했는지 이 부분이에요. 하트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세모라는 것은 좋다. 좋은데 변동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의 신체 사이즈가 100을 입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에다가 하트를 표시해 놓고요. 그런데 나는 좀 더 크게 입는 사람이다. 신체는 100인데 105, 110, 120 이렇게 좀 크게 입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표시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나스닥에는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총 4개의 월배당 ETF들이 있습니다. 저는 4개 ETF를 다 실제로 투자를 해보았고요. 지금 현재는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ETF는요. 연 분배율이 약 15%예요. 그래서 1억을 투자하면은 연 예상되는 분배율이 15%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세후를 따진다면은 월 약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 하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의 성과가 어떠냐? 최근 1년 기간 동안에요. 분배금 포함해서 약 29%, 약 30%의 성과를 보여준 ETF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고 또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드리면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모두 다
장우현을 외칩니다. 장우현이 무슨 얘기냐면요. 투자했던 저희의 종목의 자산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매월 현금 흐름을 이렇게 100만 원씩 창출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우현 배당의 만장 하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나타나십니다. 커버드 콜을 하면은 원금을 깎아먹는데 장기 투자하면은 결국에 실패할 거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해당 ETF들을요, 수년간 투자를 했지만 이번에도 보시면은 약 29%의 성과를 보여준 커버드콜 월배당 ETF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론과 실전은 정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주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고요, 실전에서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1년의 목표로 했던 강세장에서는 한 15% 이상의 성과만 나면 좋겠다고, 예를 들어서 강세장에서는 S&P 500 정도만 수익이 나면 되는 것이고 하락장에서는 S&P 500 정도의 손실만 나면 평균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과는요, S&P 500보다도 좋은 성과를 내준 상품이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상품이 커버드 콜이든 그냥 슈드 같은 배당주든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1050개 상품 중에서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라이즈 미국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이 있는데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삼각형을 표시해 놨습니다. 1년 누적 성과로는요, 약 32%의 성과를 보여주었고, 그 아래에 있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OTM입니다. 이건 좀 OTM인데 설명을 드리면 좀 길어요. OTM인데요. 이 상품에는 제가 약간 파란색을 표시해뒀습니다. 1년 성과는요, 분배금 포함해서 약 22%의 성과를 보여주었는데 해당 ETF는 약간 특징이 있어요. 상승을 할 때 다른 ETF에 비해서 상방이 조금 막혀 있죠. 대신 하락을 할 때도요, 하방이 좀 더 막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커버드콜 중에서 커버드콜 전략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커버드콜은 상승장 때 상방이 상대적으로 더 막혀 있고, 대신 그런 커버드콜은요, 하락을 할 때 하방이 더 막혀 있어요. 덜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드콜의 그런 특징들을 잘 파악하시면은 나에게는 어떤 게 맞겠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괜찮은 ETF 중에 하나가 바로 월말 배당 기준 ETF 중에서 S&P 월배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이 있어요. 해당 ETF는 연 예상 분배율이 약 10% 정도예요. 대다수는요 15% 정도잖아요. 근데 이 ETF는 연 예상 분배율이 10%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 좀 괜찮냐, 분배금이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 분배금이 너무 많으면은 분배락이 좀 크기 때문에 원금이 따라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러신 분들께 좀 괜찮은 상품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고요. 연 예상 분배율 약 10%, 1년 성과는 약 22%의 성과를 보여준 ETF입니다. 그래서 해당 ETF에 저도 실제로 투자하고 있고 현재 또 보유하고 있는 복동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말 배당 기준에서는요, 또 미국 배당 관련된 ETF들이 상당히 많아요. 타이거 미국 배당, 타미당, 솔미당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커버드콜 2호 등 상당히 많은 ETF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요,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 ETF도 최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ETF들의 차이점이 정말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미국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 리스트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타미당, 솔미당의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들 아신다라는 전제하에서 오늘은 최근에 상장된 신규 상장 종목인 키움 미국 고배당 AI 테크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은 해당 ETF는요, 미국 고배당 탑 2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성장주들이 너무 강하고 이 슈드라든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성과가 좀 아쉽지만
조금 많이 뒤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키움 미국 고배당 앤 AI테크는요, 미국의 배당이긴 배당이지만 조금 더 높은 배당률을 제시해주는 고배당 20개에다가 이 성장주의 시대에서 좀 아쉬움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미국 AI테크 탑 10, 10개의 종목을 포함해서 성장까지 추가한 ETF입니다. 그래서 미국 고배당의 약 70%의 비중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미국 AI테크의 약 3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는 업그레이드된 미국 배당 다우존스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 예상 분배율은 약 3.7%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ETF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도요, 정말로 뜨겁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ETF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 배당주 분리과세 또 향후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 고배당주들 리스트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플러스 고배당주,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 코덱스 고배당주, 여기에 또 커버드콜 중에서 탑 넘버 1입니다. 그리고 고배당주들의 대부분이 4%, 5%, 6% 정도의 연 예상 분배율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 10 타겟 이퀄리 커버드콜은요, 연 예상 분배율 15%를 추구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자산은 크지 않고 내가 투자금은 크지 않지만 국내 고배당주로 좀 현금 흐름을 좀 넉넉히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해당 ETF가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커버드 콜이기 때문에 다른 고배당주에 비해서 너무 격차가 나는 거 아니야? 토탈 리턴이?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론은 맞습니다, 여러분들. 커버드 콜이요, 이런 고배당주 커버드 콜이 일반 고배당주에 비해서 성과가 낮아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맞고 실제적으로도 맞을 가능성이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이고 내 그동안 소중한 자금이 투여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실전에서 정말 어떻게 이 이론이 적용이 되는지 매달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최근 6개월 기간 동안에 플러스 고배당주 36%, 6개월 기간 동안에 보시더라도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 10 타겟 이퀄리 커버드콜이 약 34%예요. 일반 고배당주들에 비해서 크게 나쁠 거 없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약 40%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성 종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국내에서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내 고배당주에 꾸준히 모아가고 싶고 연 예상 분배율로 약 4%, 5%, 6% 정도 수준을 원하신다면은 플러스 타이거, 코덱스 관련된 고배당주를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분배율이 높은 걸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또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 10 타겟 이퀄리 커버드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보시더라도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와, 다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실제로 저는요, 이 많은 상품들을 거의 다 투자를 해보고서 현재 몇 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이렇게 하트를 표시하고 삼각형을 표시하고 이렇게 파란색을 표시해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포트폴리오 또 중요한 종목들을 뷰티풀 구독자님들과 함께 공유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은 종목이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투자 경험도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의 성향을 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향에 맞는 종목들을 하트를 표시했고요. 그리고 이 하트가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주 신규 상장 ETF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ETF들 중에서 정말로 매력적인 ETF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ETF들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번 저희 채널에서 배당의 만장 채널에서 신규 상장 종목들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하트가
더 큰 하트가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해당 종목들이 하트이지만 또 1년 후에는 다른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익만 쫓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씩 MTS를 들여다보고 내일은 미국이 오를지 내릴지 고민을 하고 금요일 날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주말 내내 우울한 삶을 보내고 그러한 것도 저도 과거에 많이 경험을 했다가 지금은 배당의 만장 성배 투자 전략을 하면서부터 그러한 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제가 투자를 하긴 했지만 행군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를 행군처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의 발에 물집이 생기도록 발에 피가 나도록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이러한 성배 전략을 하면서부터 행군이 아닌 재테크 투자 여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좋은 수익이 있는데, 더 좋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그걸로 더 바꿔가면 더 많이 수익을 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목적지를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행을 하는 동안에 잠시 멈춰서 맛집에 들러서 소비도 하고요. 음식도 먹고 또 조금 느리더라도 좋은 경치를 바라보고 사진도 찍고 이러한 행위가 바로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빠르게 내가 예약했던 호텔로 빨리 도착하고 그리고 내가 보려고 했던 그 관광지로 빨리 달려가고 그러한 것은 여행이 아니라 행군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많이 내야지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투자는 여행이 아니라 행군이 되고 매우 피곤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많이 배제하고 싶고 투자는 여행이다. 이렇게 월배당 ETF 또 커버드콜 ETF도 또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본주에 비해서는 좀 성과가 낮을 수도 있지만 여행을 했을 때 파리 에펠탑에서 즉석 사진을 찍고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 그게 아깝습니까? 저는 그것이 물론 10,000원, 20,000원, 30,000원을 지불하지 않으면은 그 정도 돈을 아낄 수 있지만 저는 여행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비용도 충분히 지불할 수 있고 또 여행을 하다 보면은 평상시에 가지 못했던 그러한 맛집도 가고 소비도 하고 지출도 하고 그러한 것은요 성과가 나쁘다 내가 비용을 지출했다 내 살을 깎아 먹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투자를 하면서 그런 투자의 성과로 재미있게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투자를 하는 것은요. 돈을 모으기만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70세, 80세까지 돼서 내가 계속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돈만 모아가고 그러한 투자보다는요. 내가 투자를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도 즐거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재테크 여행이 되는 것이 저는 더 투자의 질적인 향상이 되고 그러한 것이요. 장기 투자의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한 번 더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100m를요. 15초에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1km를 달렸을 경우에 곱하기 10을 해서 150초면은 1km를 달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반대로 10km를 달리려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1500초 만에 10km를 달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투자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2.19km를 달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가는 길에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달리면은 이 마시는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럼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가는 길에 포기를 할 수 있어요. 너무 목이 말라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월배당 또 커버드콜의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요. 내가 목적지, 방향성을 가는 데 있어서 목이 마를 거거든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가려면요. 우리는 42.19km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또는 평생 재테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10년의 투자를 갈 수 있겠습니까? 가는 길에 조금 더 윤활유, 여러분들의 재테크 여행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월배당 ETF 꼭 하시길 권하겠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이제 그 1억 포트폴리오 뭐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책에서 제시해 주신 게 1억으로 이제 1억을 10억으로 불리는 그 포트폴리오. 예.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데 요거 한번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포트폴리오. 네. 업데이트를 하기에 참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SPLG, 디보,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SPYM, 디보, 이제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인데 새 ETF에 3,300만 원씩 넣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매달 50만 원씩 추가로 불입하고 매년 20%씩 투자금을 늘리면 10년 후에 자산 10억에 월 현금으로는 3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뭐 심플한 공식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냐고 이제 가족들이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은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10년 장기 투자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와서 이렇게 좀 더 벌었다. 그렇게 얘기처럼 잘 안 됐다.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장기 10년 투자- 나 해봤는데 네. 왜 안 됐냐라는 건 네, 10년은 했다는 얘기니까. 네. 예, 여러분 꼭 이거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작가님이 10년 후에 작가님한테 이걸 따진다 그러면 작가님은 그럼 10년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으니까 한 15년 하시죠 이러면서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작가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영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중요한 거는 언제 시점에 팔고 어떤 시점에 사느냐는 이건 신밖에 모르는 거고 맞출 수 없고 그건 오만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결국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승자가 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중요한 것이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전세금 올려줘야 될 돈을 투자를 한다든지 뭐 내년에 대학 등록금을 아이 내줘야 될 돈을 투자한다 이러면은 지금 작가님 얘기해 주신 얘기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여유 자금을 갖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뷰티풀 출연하신 분들한테 거의 단골로 하는 질문인데 퇴직금 요즘 받아서 한 1억 정도 퇴직금을 받았다. 뭐 1억 갖고는 뭐 일을 아예 그만두고 은퇴는 못 하시겠죠. 이 1억을 그냥 마음 편하게 딱 묻어두려고 한다. 뭐 투자를 하려고 그런다면은 요런 은퇴자에게 1억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세요라고 작가님은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이미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제 제 책의 어떤 좀 테마형이나 섹터형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전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저는 무조건 지수 추종으로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지수 추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인 지금 영상 보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 10배거라고 하잖아요. 10배 오른 종목.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배를 진짜 그런 종목을 고른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권 당첨하는 사람 찾기 어렵듯이. 10배 버신 분들은 또 주변에 얘기도 잘 안 하시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큰 흐름에 본인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금융투자 업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게 많고요. 지수 추종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입니다. 역설적으로. 종목에서 시작하시면 주시장을 떠나게 되실 수 있어요. 10배거가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도 실제로 경험했고. 그래서 지수 추종 ETF를 하시다 보면 종목을 알게 되십니다. 그러면 ETF에 제일 많이 편입된 종목이 뭘까요? 애플이잖아요. 그럼 애플로 가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확신이 있다. 이거는 실적이 요즘은 정체되어 있지만 ETF라는 수급이 있으니까 나는 애플을 사겠다. 이런 거에 동의하시면 애플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보통 종목에서 시작해서 이제 많이 지치시고 해서 이제 지수 추종으로 넘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미국에 투자했는데 15%밖에 안 올랐어? 이 정도면 내가 1주 만에 거둘 수 있었는데 옛날에 과거에 투자를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 은퇴 자금 같은 경우는 너무 소중한 돈이잖아요. 절대 그렇죠. 잃어서는 안 됩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죠? 절대 잃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를 따르시면 되잖아요. 90%는 S&P 500 넣고 10%는 아까 단기 채권 SG5B가 있잖아요. 요즘은 더 좋아져서 옛날에는 아니 채권 어디서 사지 이러지만 ETF로 사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소중한 돈 일단 그러면 뭐
그냥 고민 없이 지수. 지수 추종을 하는 거고 아니면 뭐 내가 50%는 배당을 얻겠다 그러면 슈드나 뭐 한국형 슈드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 미국, 한국 이렇게 넣으셔도 되죠. 요즘 그러면 그래도 너무 수익률 없이 재미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이 이렇게 세계 1등을 보여줬잖아요. 수익률에서는. 그래서 코스피 200, 그다음에 S&P 500, 그건 나스닥 100으로 가셔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내가 월 현금으로까지 추구하신다면 이제 배당 ETF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지수를 해라. 종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투자할 때 생기는 시간과 에너지 뺏기는 게 사실 종목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지수 투자하시는 분보다 시간과 에너지 많이 뺏기죠. 그러니까 아마 소중한 은퇴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뭐 수익률 추구도 좋지만은 일단은 안정성이 우선이니까 지수를 포트에 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지수 안에서도 한 10년 정도는 내가 10년이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장기 투자인데 10년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나스닥과 S&P 500 중에 어느 쪽을 조금 더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작가님 보시기. 저는 둘 다 하고 있지만 S&P 500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러셀 2000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데 2000개는 너무 많이 분산돼 있잖아요. S&P 500을 얘기해 주셨는데 S&P 500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스닥은 뭐 AI 기술주 위주의 지수보다는 뭐 예를 들면 공업 분야나 금융이나 공공 뭐 이런 분야들이 다 섞여 있는 건데 10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나스닥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S&P 500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보다 10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 S&P 500을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도 사실 상당히 최근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AI 생태계 있잖아요. AI 투자. 네. 오픈 AI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AI 생태계에서 금융사들이 껴 있습니다.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얘네들이 그리고 주가도 거의 사상 최고가예요.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AI의 성장을 금융도 수혜를 받는군요. 받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니까 그냥 모든 지금 빅테크들은 남는 잉여 현금으로 하긴 합니다. 근데 애플도 자세히 보시면 일부러 대출을 받아요. 그렇죠. 레버리지 효과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도 투자들도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빚내서 투자한다. 빚내서 집 산다. 요즘은 빚내서 집 사는 게 더 위험한 세상이고요. 빚내서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주식시장에 자기가 어떤 그런 확고한 경제 철학이 바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학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다고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었거든요. 전통 경제학은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돈을 가둬놓고 거기서 고용률을 따지고 뭐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따지고 했지만 지금은 돈을 이렇게 많이 풀면 다 틀리게 됩니다. 그 교과서. 경제학자들이 틀린 게 아니고요. 국가들이 이제 돈을 많이 풀기 시작. 양적완화가 너무 심해서 모든 PER 수치도 안 맞는 거고요. 우리 버핏 지수도 안 맞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일단 무조건 해야 되고 그 와중에서 AI 투자가 지금은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돈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머니무브를 제가 정면으로 우리 투자들이 정면으로 맞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금융 왜 S&P 500을 추천드리냐면 S&P 500은 AI 관련해서 담고 있죠. 비중 2위가 금융업종입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왜 워렌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계속 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AI 생태계에서 물주는 필요하거든요. 계속 지금 빅테크가 자기 돈으로 태울 수는 없잖아요. 막대한 현금을 결국에는 이제 은행 돈이나 정부에서 발행하는 돈으로 이렇게 흘러갈 텐데 거기서 앉아서 돈 번다고 우리 욕 많이 하잖아요. 은행 이자 놀이 뭐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면 우리가 그걸 수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욕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렇죠. 네. 그래서 S&P 500을 말씀드립니다. 노후 준비를 하다 보면은 노후 준비 못 하고 이렇게 그냥 퇴직을 해버리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직장인들이 평균 그냥 1억, 2억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일을 좀 더 오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죠. 1억, 2억 정도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작은 돈도 아닌 이런 걸 그냥 마음 편하게 묻어놓고 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들을 또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거가 좋을까요?
한국에 있는 커버드 콜은 저는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커버드 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뭐 세대들이 좀 나눠지면서 상품들이 나오는데 뭐 결국은 보면 예전에 있던 단점들을 보완해서 나오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커버드 콜을 사용하실 때는 크게 뭐 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미국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배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이거 뭐 안 좋은 얘기니까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분배금이 뭐 100% 이상 넘어가는 상품들이 많은데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사실 그게 혹하죠. 왜냐면은 뭐 연환산 100%가 넘으니까 내가 지금 1억 넘으면 1억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버드 콜이라는 거는 콜 옵션을 매도하는 거니까 미래 상승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배금이 높아지게 되면 미래 상승분을 거의 다 포기하면서 다 운영을 포기한다.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올라갈 땐 못 쫓아가고, 근데 시장이 사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아니잖아요. 이게 하락할 때 빠지면 또 못 쫓아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그냥 옆으로 가고, 시장이 하락하면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옆으로 가고 하락할 때 내려가고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상품들의 경우는. 그래서 그 분배율에 너무 이제 현혹되진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보셔야 되고, 미국에 있는 이 커버드 콜 ETF들 중에 뭐 저희 거도 좀 그렇지만 저희 상품을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좀 모르겠어요. 얘기하셔도 됩니다. 얘기해도 돼요? 예, 예. 광고 같아서 좀 그런데 저도 지금 개인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니까 말씀드리면 AIPI라는 ETF가 있어요. AIPI. 네, 이게 지금 AI 관련 종목들 한 20몇 개 담고, 그리고 개별 종목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쓰는데 한 5천억 정도 되고, 이게 지금 분배율이 한 30% 좀 넘거든요. 연화산 커버드 콜이네요. 커버드 콜 34%가 나오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는 다른 상품들하고 차이가 어떻게 좀 나냐면 보통 옵션 매도할 때 상방을 열어둬야 돼요. 왜냐하면 옵션을 지금 그러니까 상승분을 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기준으로 5에서 10% 정도까지는 상승에 참여하실 정도로 열어놓고 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커버드콜 투자하실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시장이 하락했는데 못 쫓아가.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 미국 커버드 콜 투자하신 분들 중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속상하신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하고 분배금을 좀 조화롭게 가져가게 운용하는 상품이어서 한국에서 좀 많이 하세요. 이 상품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30%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이게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뭐 AI 주식시장 자체가 크게 하락하거나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 30% 언저리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커버드 콜 하실 때 투자자분들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커버드 콜하고 예금은 정말 달라요. 그리고 커버드 콜하고 채권도 정말 다르고, 그래서 분배금이 지금 예를 들어 30%다, 20%다. 뭐 미국에 100%짜리도 있는데 그게 내가 그럼 지금 이만큼 투자하면 그렇게 돈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뭐 시장이 상승해서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제가 아까 기초자산이 상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면 지금보다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기초자산이 하락하면 지금보다 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운용할 때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상승분을 다 포기하면서 지금 분배금 지급에만 몰두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계속 떨어질 확률이 커요. 그러면 똑같이 100%를 분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ETF 주가가 10,000원일 때랑 1,000원일 때랑 분배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SA 연금저축에서 월배당 ETF로 1억 수익 달성을 공개하셨는데요. 배당 1억 포트폴리오에 어떤 ETF가 담겨 있는지 부티풀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ETF의 경우에는 미국 직투도 있고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ETF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국내 ETF 또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입니다. 해당 ETF는 현재 약 1,050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줄 수 있는 ETF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23년부터 현재까지 저의 계좌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오른쪽 거는 저의 배우자의 계좌인데 약 5천만 원 정도에서 지금은 약 2억 정도로 평가 자산이 추가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해당 ETF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과 배당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왼쪽은 저의 계좌이고요. 최근 1년간 배당금이 약 3,100만 원이고요. 저희 배우자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배당금이 약 1,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두 개의 계좌로 해서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배당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장과 배당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성장과 배당 포트는요.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하트 종목 10개라고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아가는 ETF로 약 10개 종목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요. 저도 주식 개별 종목을 투자했고 또 ETF도 성장주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주만 투자하면은 이 시세 차익만을 목표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즉 하락을 하면은 손실을 보는 것이고 상승을 해야만 수익을 달성하고 나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기 투자하는 데서는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AI 버블이다 아니다. 미국이 많이 올랐다 안 올랐다. 국장이 4,000포인트인데 5,000포인트 간다 아니다. 다시 3,000포인트로 하락을 하겠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우연찮게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지만 꾸준히 맞추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상승을 해도 괜찮고 하락을 해도 괜찮은 그런 투자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장과 배당, 성배 전략을 피는 것만이 내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모아가고 있는 이런 자산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하락은 하지만 제가 매월 월배당 ETF니까 매월 받아가는 그런 현금 흐름이 낮은 가격으로 다시 수량을 모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을 해도 괜찮고 하락을 해도 괜찮은 그런 투자가 바로 성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배당금은요. 이 마이너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배당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마이너스 배당금 들어보셨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요. 제가 매달 받았던 그 배당금을 엑셀로 하나하나 입력을 해 두었고요. 오른쪽 화면은 뭐냐면 제가 받은 누적 배당금입니다. 결국적으로 누적 배당금은요.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적으로 시간은 나의 편이라는 거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배당금은 즉 누적 배당금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장기적인 자산 우상향, 매월 현금으로 창출인 바로 장우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성장주에서는요. 이 코덱스, 타이거, 또 라이즈 운용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이런 빅테크라든지 또 나스닥 ETF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종목 중에 하나가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라는 ETF도 성장주에 포함해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요. 코덱스 200이라든지 타이거 200 ETF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헐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배당 쪽에서는 주로 월배당 ETF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요. 먼저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이 있고요.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년 정도 검증이 된 라이즈에서 나오는 고정 커버드 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2개 정도
포트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ETF들은요,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매월 약 10%에서 15%의 현금 흐름 창출을 해주는 ETF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은 일부 ETF는 매월 중순에 배당금을 지급해주고요. 일부 ETF는요, 매월 초에 배당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월 중순에 받은 배당금으로 월 초에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ETF에 투자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이 배당금이 단 2주 만에 또 배당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배당의 만장의 TX 전략입니다. 그래서 월중, 월초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해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만일 내일이라도 또는 내년에 하락장이 왔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내려가면은 이제 싸게 많이 사야지. 10년 전에는 많은 분들이 하락을 하면 도망을 쳐요. 손절을 하고 시장을 떠나지만 지금은 워낙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똑똑해지셨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은 사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총알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사고 싶지만 총알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5% 정도 하락했을 경우에 남아있는 자산을 또 투입을 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총알을 다 소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10% 정도 하락했을 때 더 사고 싶지만 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월배당 ETF를 한다면요, 매월 2차례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자금으로 똑같은 종목을 더 수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장기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또 성인들에게 금연을 해라, 금연을 해라.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라.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주 당연하지만 그만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유튜브,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우상향 자산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기 때문에,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실행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로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가져가는 배당의 만장, 성배 전략만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하는데 꺾이지 않고 하락장이 오더라도 꺾이지 않고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달성에 큰 도움이 됐던 ETF들 중에서 올해 수익률이 높은 ETF는 어떤 것인가요?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요. 기본적으로 성장주에서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라든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위주로 좋은 성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도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준 ETF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배당 위주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타겟 커버드 콜,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그리고 라이즈 고정 커버드 콜 3종 세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퇴직금이 1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1억으로 연배당 1,200만 원 기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채널에서 공개해 주셨는데 부티풀 구독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1억으로 연 1,200만 원 정도라면요, 연배당으로 약 10% 정도 이상은 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오늘 여러분들과 알아보았던 월 중순 월말 배당 기존 ETF 중에서 연배당 10에서 15% 수준에 걸쳐 있는 ETF들 중에서 선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빅테크 쪽에 포진을 할 거냐, 아니면은 빅테크의 하락장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스닥, S&P,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처음에는 이쪽 위주로 먼저 투자하시는 걸 좀 권합니다. 그러면서 좀 경험을 쌓아 보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시면은 나스닥 빅테크 쪽으로 나중에 비중을 좀 옮기시고, 아니다. 그래도 나스닥 S&P도 변동성이 좀 많다 그러면은 좀 단계를 낮추셔서 S&P 또 미국 배당 위주로 좀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나마 부티풀 구독자님들께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과 또 많이 뵙긴 해왔지만 이번 11월 26일 날 오프라인 세미나가 있습니다. 키움투자 자산 운용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이고요. 제가 거기에 강사로 초빙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제가 현재 어떻게 해서 월배당 500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 또 이것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무엇이냐.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드렸던 그런 ETF들 중에서 왜 그 ETF를 제가 지금도 투자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좀 더 가까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번 오프라인의 참여 인원은요 30명으로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무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기적 자산 우상향과 매월 현금 흐름 창출인 배당의 만장 장우현을 응원드립니다. 배당의 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